스튜디오 건강정보 월요일은 오늘 성조숙증 관련 의학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내분비분과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만 8살 이전, 그리고 남아에서 만으로 9살 이전에 사춘기 현상이 시작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여아는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유방발달, 그다음 남아는 고환의 크기가 커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른분들 만약에 가슴 멍울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자기 볼을 살짝 꼬집어 보셨을 때 그 느낌보다 더 단단하게 가슴에서 무언가 만져진다. 그러면 멍울 소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아이 고환 크기는 어른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상 커진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가적인 증상으로 정수리 냄새나 여드름, 그다음 치아가 또래보다 빨리 빠지고 빨리 나오는 조기치아 맹출, 급격한 시력 변화나 성격 변화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와, 만 8, 9세 이전에 사춘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성조숙증,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일단은 여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초경을 빨리 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갑작스럽게 초경을 했다고 상상해 보시면 그 어려움이 짐작되실 겁니다. 남녀 모두에서 성조숙증은 또래의 발달 차이를 보이는데 심리적인 위축과 그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성조숙증은 키 성장에도 악영향을 줘서 성조숙증 환자들은 지금 당장은 또래보다는 키가 커 보이지만 뼈나이가 빠른 만큼 또래보다 신체 나이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판이 일찍 닫히면서 최종 성인 키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치료하지 않고 사춘기를 너무 일찍 겪게 되면 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유방암이나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성조숙증의 원인은 궁금한데요. 원인은 일단은 명확하지 않은 그냥 특발성, 그러니까 즉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연구된 바로는 성조숙증 가족력이 있으면은 없는 경우보다 발병률이 5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고, 환경적 원인으로는 비만이나 환경호르몬 및 미세플라스틱 노출, 그다음 수면 부족, 그다음 장시간 스마트폰 노출 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 머리 쪽이나 자궁, 난소, 그리고 고환 등의 병변이 있어서 성조숙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전문의 진료 후에 만약에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초음파라든지 머리 MRI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정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성조숙증이 유발된다는 이야기들도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 요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콩이나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유발된다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다음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유발된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근거는 없습니다.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 화학적 구조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게 몸에서 동일하게 작용을 하지는 않고요. 콩을 먹어서 만약에 성조숙증이 유발될 정도이려면 매일 한 트럭씩 콩을 드셔야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면 율무나 다시마가 성조숙증을 예방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 역시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자, 성조숙증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치료를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성조숙증 의심소견으로 일단 만약 병원에 오시면 일단은 신체 진찰을 먼저 하게 됩니다. 부모님 동반 하에 키, 체중, 그 다음에 가슴 발달 정도와 고환 발달 정도를 차분하게 체크를 하고 그동안 자라면서 큰 이상은 없었는지, 가족력은 없는지 등을 여쭤보게 됩니다. 진단은 성장판 검사 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주사한 뒤에 반응을 보는 성조숙증 자극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성조숙증 자극 검사를 해서 양성 소견이 나왔을 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여아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전 가슴 발달 확인, 남아는 만 9세 이전의 고환 용적 증가 확인과 함께 실제로 만 나이보다 뼈 나이가 빠른지, 그 다음에 성조숙증 자극 검사에서
LH라는 호르몬이 5 이상 확인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 성조숙증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나요? 성조숙증으로 진단되면 사춘기 진행을 억제시키는 주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맞게 됩니다. 보통은 4주 또는 12주 간격의 주사제를 선택할 수 있고 불규칙하게 맞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조숙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주사 스케줄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정기적인 진료 및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치료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 성조숙증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여아는 만 11세 11개월까지, 남아는 만 12세 11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아는 만 11세에서 만 11세 11개월 사이에, 남아는 만 12세부터 만 12세 11개월 사이에 실제 만 나이와 뼈 나이 차이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호르몬 수치는 괜찮은지, 초경 예상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다음 최종 성인 키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중단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보통 치료 시작 시점을 고려했을 때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아의 경우에는 치료 중단 후 6에서 18개월 후에 초경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1년 뒤에, 그러니까 치료 중단 후 1년 뒤에 초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조숙증 치료를 받게 되면 키가 잘 안 큰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일단 이게 성숙을 억제하는 주사인 만큼 치료 중간에는 성장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장판을 천천히 닫히게 해서 성장 가능한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 성인 키는 오히려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러면은 치료를 하면 무조건 키가 커지느냐, 그것도 아니긴 한데요. 예를 들면 뼈 나이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춘기 성장 급등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조숙증 진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 8세에서 9세 이전의 진료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전에는 아이 신체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지켜봐도 되는지를 진료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여자아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미 초경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초경 시작하고 나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치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고려가 필요합니다. 초경을 멈추게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이거와 추후에 성인 예측키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이 치료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를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호르몬뿐만 아니라 아이 성장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아내 분비를 세부 전공한 의사에게 진료를 본 후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성조숙증 치료 주사 혹시 부작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50년 가까이 치료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투약 초기에 주사 부위 통증이나 무균성 농양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소견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 증상으로 추후 좋아지고요. 염려하시는 예를 들면 성호르몬이기 때문에 불임이라든지 생리불순, 골다공증 등의 합병증은 현재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이 성장 호르몬 주사제하고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게 같은 호르몬 주사제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두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을 몸에 주입을 해줘서 키를 키우고 몸의 대사작용을 올리는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반대로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는 사춘기의 진행을 늦춰주고 너무 빠른 몸의 발달을 제 나이에 진행할 수 있게 속도를 조절해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장판을 닫히는 속도를 늦춰서 부수적으로 키가 더 크는 효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예측 성인 키가 너무 작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조숙증 치료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보통 저희가 복합 치료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호르몬 복합 치료는 조절이 더 어려운 만큼 소아내 분비를 세부 전공한 소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본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꿀팁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이런 화면 노출, 즉 블루라이트 노출이 많아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키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성조숙증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나오게 되고요. 공부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화면 보는 시간은 2시간 이내, 사실 적게 볼수록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뼈 나이를 빠르게 만들고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너무 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환경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은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키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라스틱 용기를 뜨겁게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슬라임 등의 장난감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아 내분비분과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